최민희 의원은 이번에 그 자기 딸 결혼식 때 양자 역학 얘기를 해서 역사에 남을 이제 또 사건을 만들어 놨죠. 그런데 다 좋아요. 전 세계가 웃었을 것 같아요. 양자 역학을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 보통 사람 같으면 바로 써야 되겠죠. 네. 그런데 양자역학했으니까 다음에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또 공부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진짜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공부한다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결혼식을 딸이 주도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과방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네. 공식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장 나온 얘기가 사랑제에 결혼식장을 예약을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일반 사람이 예약을 한 딸이 직접 예약을 하는 네. 거냐. 네.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화환이 그 100여 개가 언론 보도를 보면 100여 개가 그 쫙 놓아놨는데 거기에는 네. 그 아마 그냥 리본만 떼고 뺀 사람도 많을 거예요. 네. 무슨 말인가 하면 다 내가 그 사진을 보니까 전부 다 깜짝깜짝 놀랄 만한 위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 그 국영기업체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원래 그 선비가 뭐 어디에 가면 오얏나무 밑에서 갓 뭘 매지 고치지 말고. 말고 예. 어디 가면 가끔은 고치매지 말고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박정훈 의원이 어저께 이제 공격을 했어요. 아니 딸 결혼식 날짜도 몰랐다더니 그거 확인해 보니까 사랑제 예약을 최민희 라는 아이디로 예약을 했더라라고 해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다음에 해명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딸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었던 거 봅니다. 제가 아 그래요? 21대 국회의원 보좌진 중에서 이 최민희 씨의 딸의 이름을 확인은 했으나 네. 제가 어느 의원실에 있는 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거든요. 아, 그런데 국회의원 보좌관도 했었나 본데 그래서 이제 해명을 보면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었던 딸이고 하기 때문에 엄마의 아이디로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아이디가 없습니까? 보좌관들은 아니, 국회의원이 과거 아니니까 전직 아니, 보좌관 국회 신청 사랑- 못하는 걸 국회 사랑제는 국회의원이거나 국회 직원은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당시 그래요? 직원이었 짧은 직원이 인턴 같은 걸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 짧은 직원이기 때문에 결혼- 그 신분이 그러니까 유지되는 순간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네. 2024년 9월에 예약을 예. 시도했던 걸로 돼 있던데 네. 그때는 그러니까 자격이 없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때 자격이 있었을 수도 있죠. 아,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전직 언론인들은 프레스센터에 네. 결혼식 예약할 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해명은 뭐냐면은 엄마의 아이디로 딸이 했다라는 얘긴데 네. 그래서 그러면은 딸이 엄마의 아이디를 갖고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 그거는요. 이게 지금 가족 간에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뭐 불법성까지 형사적인 처벌을 물을 수는 없지만 차명 예약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 사랑제의 운영 규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남의 아이디로 하면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요. 내부 국회 관계자 및 내부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국회의원 가족이라 하더라도 의원 명의의 아이디를 공식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은 내부 규칙 위반이다. 예약 시스템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칠 경우 운영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예약 권한은 명의자 본인에게 있으며 가족, 타인 등이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는 행정적 문제 또는 국회 운영상 불이익 사유가 된다. 즉, 저는 몰랐고요. 내 딸이 했어요라는 것도 그렇게 당당한 해명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또 하나 덧붙이면은 그 이제 이 과방위원장은 말이죠. 네. 그 해명을 하기를 그 이제 여기 가장 문제가 된 것이 국감 기간 한 중간에 왜 결혼식을 올리냐 이거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네. 빈자리를 찾아가다 보니까 10월 18일밖에 없었다. 그래서 네. 마치 어쩔 수 없이 그날 결혼식을 올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 11월 하순경에는 자리가 텅텅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박정훈 의원실이 이제 밝혀낸 건데 맞습니다. 그때 달력이 딱 있더군요. 캘린더가. 네. 그래서 예약
비어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11월 그 하순경에 가니까 네. 그때 이제 국감이 끝나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해명을 꼭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엉뚱한 부분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식은 신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신랑이랑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식장을 꼭 신부 혼자서 저렇게 찾아다니는 겁니까? 아니 가장 저는 이 공직자로서 선을 넘어버린 것이 그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링크 달아놓은 거? 링크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데 예. 사실은요 이재명 대통령부터 대통령 되고 나서 아들 결혼식을 3층 가게에서 올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계좌번호가 다 공개가 돼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하객이 뭐 3천 명이 왔다 하는 이제 후속 보도가 있었는데 구름 같은 하객이 몰려들었군요. 적어도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정말 이게 실수했습니다. 깨끗합니다. 이러려면 그의 계좌로 들어온 돈은 다 돌려줘야 됩니다. 나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이게요 대통령이 되신 분이 현직 대통령이 네. 자녀를 그렇게 결혼식하면서 돈이 얼마를 들어왔는데 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돈이 들어왔으나 내가 그거는 그 아들의 친인척 혹은 아들의 친인척이면 내 친인척이구나 아들의 친구 이런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거 내가 돌려주라고 말할 수 없다. 사실 이런 부분도 저는 정정당당히 밝혀야 된다고 아니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점이 있어요. 요즘 이제 현실로 가서 보면은 청첩장에 계좌번호 적을 때 혼주 번호를 적습니까? 신랑 신부 당사자들 번호를 적습니까? 당사자 번호 적는 경우도 많아요. 예. 일단 그 당사자 번호 적는 거는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데 네. 친구들은 당사자한테 보내고 네. 그러면 아빠 친구들은 또 아빠 계좌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인가? 요즘은 이제 청첩장 돌려도 예. 돈을 이제 보낼 때는 저 같은 경우도 계좌로 보내지 않고 카카오톡 페이 송금하기를 이용하기 네. 때문에 네. 그 계좌 번호가 그렇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네. 아직까지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예. 이게 돈을 네. 붙일 줄 모릅니다. 기계치가 돼서. 아하. 그래서 항상 봉투에다 현장에다 넣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가는데 좋으시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면 좋은 일이죠. 예. 그런데 이 솔직히 본인이 직접 가지 않으면 돈만 보낸다는 게 나 그 점 이상해 보여요. 오히려 더 반기는 사람들도 있대요. 맞아요. 와서 밥 안 먹고 그냥 돈만 밥만 보내면 축내고 이러면 네. 16만 원짜리 맞춰놨는데 네. 10만 원 네. 내고 식사 8만 원 맞춰놨는데 5만 원 내면 축의금 손해잖아. 1인용 내고 내 네. 가족이 와서 밥 먹고 가고 그래. 예. 아니 요새는 정말 이제 고급 식사를 하는 곳에서 혼례를 많이 치르니까 맞아요. 네, 네, 네. 이게 봉투 속에 얼마를 넣어야 될지 늘 맞습니다. 고민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모바일 청첩장 보낼 때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그 하객을 위한 점심 식사는 얼마짜리입니다. 이거 좀 명시했으면 좋겠어. 아니 사실 최민희 의원이 지금 대응하고 있는 패턴을 보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반대로 그 따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할까라는 그러게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아유. 결혼을 해서 네. 참 기쁘고 이럴 시기인데 네. 자기 결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따님도 그렇고 예. 최빈희 과방위원장이 그 그렇죠. 사위 되시는 분이 있을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 또 사돈댁은 또 얼마나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찜찜하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정말 최민희 의원이 딸을 사랑하시겠죠. 그렇다면 네, 네. 정말 이 모든 것이 나의 불찰이었다 그치. 사과드린다라고 내 한번 탓이다. 하면은 될 일을 계속 그거는 뭐 우리는 뭐 서로를 딸이 마치 굉장히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서 나는 그걸 전혀 몰랐던 것처럼 했는데 결혼식은 사랑제에서 열렸고 거기 과방위의 유관 기관들이 다 와갖고 화환을 두고 가고 이런 일이 결국 벌어졌으면 벌어진 일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정말 그리고 어머니면 선배 세대답게 그냥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최민희 의원님의 딸의 정말 결혼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정말 마음 편하게 좀 신혼생활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머니부터 협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네. 과방위에서 꼭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페이스북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딸아 미안하다. 그렇죠. 그리고 사위하고 사돈댁에도 정말 죄송하다. 이 모든 건 저의 불찰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죠. 적어도 네. 공직이잖아요. 네. 공직자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최민희 위원장도 그렇고 이번에 제 아들 혹은 뭐 제 딸의 그 혼례 네. 축하는 해 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네. 축의금과 화환은 정말 정중히 사양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공직이잖아요. 네. 그 김윤환 법이 있잖아요. 네. 3만 원 네. 선을 쫙 그어놨습니다. 네. 그럼 보내려면 3만 원만 보내십시오라든지. 아니 저는 정말 네, 아, 3만 원도요. 3천 명이 보내면 1억이에요.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정말 유튜브를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막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뭐 은주 누나 사랑해 뭐 이런 말씀도 나 해주셔서 그걸 못 본 것 같은데 아니, 있어요? 있어요. 아, 너무 정말 있어요? 감사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결심을 했어요. 저 정도만 돼도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결혼할 때는 좀 알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런 결심을 했거든요. 예. 근데 아니 저 따위도 그러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그걸 못합니까? 예. 저는 너무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 특히나 예. 억울한 부분이 뭐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최민희 의원이 예. 정말로 그냥 예. 이번에 그렇게 된 부분 참 불찰이었다 죄송하다 그럼요. 라고 말하는 게 저는 옳다고 나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아니 그런 게 맞습니다. 진짜 빚이거든요. 네. 저는 제 유튜브에 그 소위 말하는 자율 구독료 네. 제 밑에 어디 한 줄로 네. 그 화면에는 넣고 밑에 네. 감춰놨는데 그래도 돈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제가 그 명단을 지금 제가 다 찍어놓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 빚이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는 예. 내가 아는 변호사님들도 있고 같이 예. 방송하시던 예. 모 인사로 추정되는 네. 동명이인은 아마 알 거예요. 네. 꾸준히 계속 보내주시니까 네.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내가 명단을 다 찍어놓아요. 네. 그 빚이니까 빚을 갚아야 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걸 다 빚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쨍하고 해뜰 날 함께 가자